나 정보아랑 결혼 안 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카페에 나타난 이지혁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늦은 밤 마감 정리를 하던 지은호는 갑작스런 선배의 등장에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컵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은호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지혁은 철저한 비혼주의자였어요. 결혼은 절대 안 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던 그가 갑자기 정보아라는 여성과의 결혼을 발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지혁을 짝사랑해온 지은호는 용기 내어 고백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들린 결혼 소식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 갑자기 뭐예요? 왜 이렇게? 은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지혁은 모자를 벗으며 헝클어진 머리를 드러냈어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 수염도 자란 채로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이지혁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은호야, 나 지금 완전히 망했어. 지혁이 털썩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회사에서도 잘렸고 정보아한테서는 위자료까지 달라고 연락 오고 아버지는 나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고 은호는 깨진 컵 조각을 주우려다 말고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모습의 선배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항상 자신감 넘치고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이지혁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배가 왜 나한테?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지혁이 고개를 들어 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절망과 동시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너밖에 없어서. 지혁의 대답은 너무나 솔직했습니다. 성재한테는 말할 수 없고 가족들한테는 더더욱 말할 수 없고. 근데 너는 왜 이래도 괜찮을 것 같은 거야? 은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지혁이 자신을 편하게 여긴다는 게 기쁜 건지 서운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선배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사실 정보아와의 결혼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지혁이 갑자기 결혼을 선언했을 때 가족들도 당황했었거든요. 특히 아버지 이상철은 아들의 갑작스런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3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정년 퇴직한 이상철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들이 생활비까지 보태주고 있다는 사실이 여동생 이수빈의 입을 통해 폭로되면서 가족 간 갈등이 깊어졌었죠. 정보아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나 봐. 지혁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결혼 무산된 것도 모자라서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더라고. 아마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 거야. 은호는 지혁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혁이 당한 일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아서.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지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일단 씻고 와요. 그리고 뭐라도 드세요. 은호가 카페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박성재가 들어왔어요. 성재의 얼굴에는 놀람과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역을 찾아 여러 곳을 돌아다니던 중이었거든요. 박성재는 지역의 절친이자 금수저 집안의 본부장이었어요. 아버지 박진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성재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은호에 대한 짝사랑이었어요. 은호가 자신이 아닌 지역만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혁아, 여기 있었구나. 성재가 지혁을 발견하고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지혁과 은호가 함께 있는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지혁은 성재에게 미안한 마음이었고 은호는 성재가 오해할까봐 걱정되었어요. 성재는 자신이 없는 사이에 지혁과 은호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미안해. 연락도 안 하고. 지혁이 먼저 말을 꺼냈지만 성재는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대신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시던데. 성재의 말에는 뾰족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뒤쪽에서 정리할게요. 하지만 성재가 은호를 붙잡았습니다. 은호 씨는 여기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이야기인걸요. 지혁과 성재가 마주보고 앉자 침묵이 흘렀어요. 오랜 친구 사이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어색했습니다. 지혁아.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 정말 은호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지혁은 성재의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친구 사이지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라고 대답했을 텐데 지금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 성재는 은호를 불쑥 찾아가서 나 어떻게 생각해요? 라며 마음을 떠보려 했었거든요. 하지만 은호가 당황하자 곧장 장난스럽게 웃어넘겼었어요. 그때 은호가 잡생각을 떨치기 위해 소개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그만해요, 소개팅. 내가 대행해 줄 테니까라며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었죠. 성재야, 나는. 지혁이 말을 하려던 순간 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 때문에 친구 사이가 이상해지는 거 싫어요. 하지만 성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호 씨, 솔직히 말해봐요. 지혁이를 아직도 좋아하세요? 은호는 성재의 질문에 할 말을 잃었어요. 지혁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성재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성재 오빠.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을 때 지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하자, 성재야. 은호를 곤란하게 하지 마. 지혁의 말에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대답해. 은호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혁은 성재의 시선을 받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로 은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은호가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은호가 소중해. 지혁의 대답에 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고 성재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어요. 소중하다고? 성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왜 차갑게 굴었어? 왜 결혼한다고 했고? 지혁은 성재의 추궁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사실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카페 문이 또다시 열리면서 이지환이 들어왔어요. 지환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형, 여기 있었구나. 가족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지환이 다급하게 말했고 지혁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이지환은 지혁의 남동생으로 체육학과를 졸업한 후 멋진 피지컬을 갖고 있었지만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후 삶의 의욕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최근에는 박성재의 제안으로 박영나의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환아. 집에 가자. 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지만 성재가 그를 붙잡았어요. 야,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혁은 성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성재야, 지금은 아니야. 나 정말 상황이 안 좋거든. 상황이 안 좋으면 친구한테 얘기해야지 왜 은호한테만 털어놔? 성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은호는 두 친구 사이의 갈등이 자신 때문임을 알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환은 형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난처해했어요. 그러다 문득 어젯밤 박영나와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형, 성재 형도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환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성재가 지환을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영나 때문에 고성의 아주머니랑. 지환이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박영나는 성재의 배다른 동생으로 대학원생이자 화가였어요. 우아한 분위기에 조신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죠. 어머니 고성희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최근 이지환과 가까워지면서 고성희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지환의 말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젯밤 일이 떠올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힘든 일이 있어. 성재가 지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친구한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가지는 않거든. 지혁은 성재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성재의 서운함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기는 복잡했습니다.
성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혁이 진심으로 사과했고 성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은호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면 저는 물러날게요. 은호의 말에 지혁과 성재가 동시에 놀랐어요. 은호야, 그런 뜻이 아니야. 지혁이 말하려 했지만 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배도 성재 오빠도 모두 저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저는 그냥 혼자 있을게요. 은호가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성재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은호 씨, 잠깐만요. 성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나요? 은호는 성재의 물음에 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어요. 정말로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환은 이런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형에게 속삭였어요. 형, 일단 집에 가요. 부모님이 정말 걱정하고 계세요. 지혁은 지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성재야, 우리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정말. 지혁이 말하려던 순간 성재가 그를 가로막았어요. 아니야, 지금 해야 해. 이 상황을 계속 미뤄서는 안 돼.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면서 박영나가 들어왔어요. 영나의 등장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영나 뒤로 고성희까지 따라 들어온 것이었어요. 고성희는 권력욕이 강한 여성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었지만 계산적인 성격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고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 후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죽음으로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죠. 그러다가 박진석과 만나 신분 상승을 이뤘지만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욕심은 여전했어요. 오빠. 영나가 성재를 부르며 다가왔고 고성희는 차가운 눈으로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지환 씨, 어젯밤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순간 카페 안의 분위기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혁과 성재의 갈등에 지환과 영나, 고성희의 문제까지 얽히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은호는 이런 상황에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 지환은 고성희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영나는 어머니와 지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어머니,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영나가 고성희를 만류했지만 고성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영나야, 내가 어제 한 말 진짜야? 정말 이 사람이 좋다고? 영나는 어머니의 질문에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에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고 지환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성재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어머니를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지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 때문에 시작된 일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가는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가야겠어. 지혁이 말했을 때 은호가 나섰어요. 잠깐만요, 모두 다. 은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는 제 카페예요. 이런 식으로 다투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은호를 바라봤어요. 평소 조용했던 은호가 이렇게 강하게 나서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각자 할 말이 있으시면 따로 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은호의 말에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고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지환 씨, 내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대로 이야기해봐요. 지환은 고성희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영나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요, 오빠. 성재는 이런 상황에서 지혁과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지혁아, 우리도 내일 만나자.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환과 함께 카페를 나섰어요. 뒤로는 성재와 박영나, 고성희가 남았습니다. 은호는 모든 사람이 떠난 후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정말 복잡하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이상철의 집에서는 지혁이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내 김다정은 아침부터 지혁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의 얼굴을 보니 며칠 새 많이 야위어 있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김다정은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현재는 주부가 된 상태로
남편과 함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 자녀를 잘 키워왔어요. 지혁아, 밥 먹어라. 김다정이 상을 차리며 말했지만 지혁은 입맛이 없어 보였어요. 이상철은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지혁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철은 정직하고 올바른 성격이었지만 고지식한 면도 있었어요. 할머니 조옥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혁아, 어디서 뭘 하고 다닌 거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할머니, 죄송해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지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외할아버지 김장수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이 무슨 일이 있으면 가족한테 말해야지. 혼자 끙끙 앓으면 안 돼. 이수빈은 오빠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오빠, 정말 괜찮아요? 뭔가 많이 달라 보여요.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이쁜 외모와 밝은 성격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계산에 밝아서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 현실적인 면도 있었어요. 지혁은 가족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아버지. 지혁이 조심스럽게 이상철을 불렀어요. 저 회사 그만뒀어요.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상철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고 김다정은 놀란 표정으로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확히는 잘렸어요. 지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결혼건 때문에 회사에서도 문제가 됐고. 김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지혁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요, 엄마. 다른 일 찾을 거예요. 지혁이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상철은 잠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혁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해. 네, 아버지. 아버지도 요즘 일자리 찾느라 힘든데 너까지 이러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겠어.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지혁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편 박성재의 집에서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고성이는 아침부터 심각한 표정으로 성재를 불렀습니다. 성재야, 어젯밤에 영나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해? 성재는 어머니의 질문에 난처해했어요. 어머니, 영나도 성인인데. 본인이 좋다고 하면. 아니야. 고성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나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애야. 저런 남자한테 휘둘리게 둘 수 없어. 영나야,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고성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박영란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영나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지환 같은 남자랑은 안 돼. 왜요? 지환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고성희는 딸의 반박에 짜증이 났어요. 평생 순종적이던 영나가 이렇게 나서는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영나야, 그 집안이 어떤지 알아? 아버지는 실업자고 형은 회사에서 잘리고. 그게 지환 오빠와 무슨 상관이에요? 영나의 당당한 대답에 고성희는 더욱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박진석이 지환을 초대했어요. 호탕하고 거침없는 상남자 스타일인 박진석은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직접 만나보고 판단하고 싶어 했거든요. 지환 씨, 어서 와요. 박진석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생각보다 친근한 태도였지만 지환은 여전히 긴장됐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환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고성희는 차갑게 지환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불편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박진석이 지환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가족 상황, 하고 있는 일, 앞으로의 계획 등 꽤 구체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지환은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집안 형편이나 현재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환 씨 아버지도 요즘 힘드시겠네요. 박진석이 말했고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년 퇴직 후에 재취업이 쉽지 않으셔서.
고성이가 이때 끼어들었어요. 그럼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우시겠네요. 지화는 고성희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애할 여유가 있으세요? 고성희의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어요. 영나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고성희는 계속했습니다. 영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예요. 지환 씨가 좋은 분이라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고성희의 말이 틀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영나가 어머니를 불렀지만 고성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영나야, 이게 현실이야.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야. 박진석이 아내를 진정시켰어요. 성희야,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지 마. 하지만 고성희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지환이 스스로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환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분수를 몰랐나 봅니다. 지환 오빠. 영나가 놀라며 지환을 붙잡았어요. 영나 씨, 아주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영나 씨와 어울리지 않아요. 지환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박진석이 그를 붙잡았어요. 잠깐, 지환 씨.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박진석의 말에 모두가 그를 바라봤어요. 지환 씨가 정말 영나를 좋아한다면, 그리고 영나도 그렇다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고성희가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고 영나는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박진석이 계속 말했어요. 지환 씨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면 인정해 주겠어요. 지환은 박진석의 제안에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거든요. 시간을 좀 주시면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싶어요. 지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박진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지환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진석의 제안, 고성희의 반대, 그리고 자신의 고민까지. 이상철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환아, 이게 정말 좋은 기회인지. 김다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환아, 그런 큰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겠어? 이지혁이 동생을 바라봤어요. 지환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지환은 형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영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회를 받는 게 맞는 건지. 조옥래 할머니가 말했어요. 지환이, 기회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야.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지. 김장수 할아버지도 동의했어요. 그래, 일단 해보는 거야. 안 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고. 이수빈은 흥미로워했어요. 와, 지환 오빠가 대기업에서 일하게 되는 거야? 지환은 가족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조금 정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환은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지환입니다. 아, 지환 씨. 결정했어요? 네, 감사한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석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좋아요. 내일 출근하세요. 지환의 새로운 직장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성재가 여러 부서에 소개시켜주면서 회사 분위기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지환아, 축하해. 앞으로 잘 부탁해. 성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편 은호는 자신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동생 지강호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 얼마나? 한 200만 원 정도. 은호는 동생의 갑작스런 부탁에 놀랐어요. 강호야,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지강호는 누나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사실 친구들과 함께 투자한다며 시작한 일이 사기였다는 걸 알았거든요. 욕심은 많지만 부지런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하는 성격이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었어요. 그냥 급한 일이 생겼어. 강호야, 이유를 말해줘야 도와줄 수 있지. 지강호는 누나의 추궁에 짜증이 났어요. 누나는 항상 이래.
다 캐묻고 간섭하고. 강호야, 왜 이래? 나는 널 도와주려는 건데.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잔소리하려는 거잖아. 지강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은호는 동생의 태도에 상처받았어요. 요즘 지강호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강호는 누나에 대한 자격지심이 심했거든요. 공부도 못해서 항상 은호와 비교당하며 살았고 그런 열등감이 점점 커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강호야,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누나는 모르겠지. 누나는 뭐든 잘하니까. 지강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누나는 예쁘고 일도 잘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고. 나는 뭐야? 항상 누나 그늘에서 살아야 해? 은호는 동생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강호가 자신에 대해 이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지강호는 또다시 은호를 찾아와서 더 큰 금액을 요구했어요. 누나 3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 또, 강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강호는 사실을 말하기 어려워했어요. 첫 번째 사기에 이어서 또 다른 투자 기회에 현혹됐는데 이번에는 더 큰 돈이 필요했거든요. 게다가 부족한 돈을 사채로까지 빌렸는데 이제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냥 친구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은호는 동생의 거짓말을 느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강호야,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해줘야 도와줄 수 있어. 됐어. 혼자 해결할게. 지강호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은호는 동생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뭔가 위험한 일에 연루된 것 같아 걱정이 됐습니다. 며칠 후 지강호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잠적했어요. 은호와 어머니 정순이는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순이는 현재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어요. 능력 있는 남편이 있었지만 사업이 망하고 세상을 떠난 후 딸 은호에게 많이 의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아들 지강호를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은호야, 강호 어디 간 걸까? 정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연락도 안 돼요. 마침내 지강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누나, 미안해. 지강호가 울먹이며 모든 걸 털어놨어요. 친구들과 함께 한 투자가 사기였고 200만 원을 잃었으며 부족한 돈을 사채로 3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제 이자까지 해서 35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호야, 이런 일을 왜 혼자 했어? 은호는 동생을 안으며 울었어요. 정순이도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강호야, 이제 어떡하려고. 은호는 3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카페 매출로는 부족했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은호는 지역이나 성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역은 지금 상황이 어려웠고 성재는 최근에 고백을 거절한 상황이라 부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고성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은호 씨, 내일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 해요. 은호는 고성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궁금했지만 불길한 예감도 들었어요. 다음 날 만난 고성희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은호 씨, 우리 성재 어떻게 생각해요? 갑작스런 질문에 은호는 당황했어요. 성재 오빠요? 네. 성재가 은호 씨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은호는 고성희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성재 오빠는 좋은 분이세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지혁 씨는 어떻고요? 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고성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은호 씨, 저는 은호 씨가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해요. 고성희가 말했어요. 성재 같은 남자는 흔하지 않아요. 은호는 고성희의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성재를 선택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은호 씨도 알겠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 해요. 고성희의 말이 계속되자 은호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아주머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성희는 은호의 반응에 조금 놀랐지만 곧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은호 씨, 그런데 동생분 일로 힘드시죠? 은호는 고성희가 지강호의 일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은호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350만 원 정도는. 아주머니, 그건.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은호는 고성희의 말에 긴장했어요. 우리 성재와 사귀어 주세요. 고성희의 직설적인 요구에 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동생분 문제도 해결되고 은호 씨도 좋은 사람과 만나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아주머니, 마음이란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은호 씨,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고성희의 말에 담긴 협박을 은호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은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동생을 구하려면 성재와 사귀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다음 날 아침 성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은호 씨,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은호는 성재가 고성희로부터 상황을 들었다는 걸 알고 당황했어요. 오빠, 은호 씨, 만나서 이야기해요. 성재와 만난 은호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호 씨, 저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한 걸 몰랐어요. 오빠,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조건 없이 도와드릴게요. 성재의 순수한 마음에 은호는 더욱 미안해졌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은호 씨, 부담 갖지 마세요. 친구로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결국 성재는 조건 없이 350만 원을 은호에게 건넸어요. 덕분에 지강호의 사채 문제는 해결됐지만 은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강호도 누나 덕분에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 때문에 누나가 이런 고생을 한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게. 강호야, 이제 제대로 된 일 찾자.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해.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성했어요. 며칠 후 지역은 인테리어 관련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여러 업체를 방문했지만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어제 인테리어 일을 도와주면서 생각했어. 이런 일도 나쁘지 않겠다고. 지역이 은호에게 말했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인테리어요? 은호가 놀라며 물었고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너 보면서도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꿈꿔왔던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 의미 있어 보이더라고. 은호는 지역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과 같은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놀라웠고 동시에 함께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마침내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기회를 잡은 지역은 기쁘게 은호에게 연락했어요. 은호야, 나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됐어. 정말요? 축하해요. 고마워. 은호 덕분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용기를 줬잖아. 지역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고성희가 은호에게 대형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기겠다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은호 씨, 우리 아파트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정말이요? 네, 규모도 꽤 클 거예요. 은호는 기쁜 마음으로 고성희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문득 지역과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 떠올랐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같이 일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어떨까요? 누구요? 제가 아는 분인데.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열정적인 분이에요. 고성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호 씨가 추천하는 분이라면 한번 만나봐도 좋겠네요. 은호는 고성희의 대답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역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에게는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사실 고성희는 성재가 은호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은호와 지역이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은호에게 큰 프로젝트를 주면서 바쁘게 만들어 지역과 멀어지게 하려 했는데 오히려 둘이 함께 일하게 될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이건 예상과 다르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어. 며칠 후 지역과 고성희가 만났을 때 고성희는 지역에 대해 은근히 탐색해봤어요. 이지혁 씨, 인테리어 경험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은호 씨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지역은 고성희의 말에 감사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은호와 지혁이 함께 일하게 된다는 소식은 곧 성재에게도 전해졌어요. 성재는 복잡한 마음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하지만 성재도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은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성재는 은호에게 연락했어요. 은호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은호는 성재의 진지한 목소리에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성재와 은호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성재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은호 씨, 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해요. 은호는 성재의 말에 긴장했어요. 은호 씨를 좋아합니다. 성재가 직설적으로 고백했어요. 정말 많이 좋아해요. 은호는 성재의 고백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빠, 은호 씨도 알죠? 제가 얼마나 은호 씨를 좋아하는지.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제게 기회를 주세요. 성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은호는 성재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죄송해요. 저는 오빠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지혁이 때문이에요. 은호는 성재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은호 씨, 지혁이가 은호 씨에게 뭘 해준 게 있어요? 성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빠. 그럼 뭐예요? 저는 은호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데. 성재의 말에 은호는 죄책감이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마음이란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재는 은호의 대답에 좌절했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은호 씨, 저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될까요? 혹시 마음이 바뀔지도. 은호는 성재의 부탁에 마음이 아팠어요. 희망을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너무 냉정하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났어요. 성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고 은호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호와 지혁은 본격적으로 고성희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둘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생각보다 좋은 호흡을 보였습니다. 은호야, 여기 조명은 어떻게 생각해? 지혁이 도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 간접 조명을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떨까요? 지혁은 은호의 아이디어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센스가 있네. 둘이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모습을 지켜본 고성희는 계획을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호와 지혁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성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때 고성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지강호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강호에게 접근한 고성희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지강호 씨, 제 제안 들어보세요. 무슨 제안이세요? 1억 원을 드릴게요. 지강호는 고성희의 말에 놀랐어요. 1억 원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데요? 누나 지은호가 이지혁과 사귀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고성희의 제안에 지강호는 고민에 빠졌어요. 1억 원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누나를 배신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간단해요. 둘 사이에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소문이요? 지은호와 이지혁이 사실은 이복남매라고요.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이어도 사람들이 믿게 만들면 돼요. 지강호 씨가 직접 말하면 신빙성이 있겠죠. 지강호는 고성희의 치밀한 계획에 놀랐어요. 하지만 누나한테 들키면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이미 1억은 받은 후니까. 고성희는 지강호의 자격지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지강호 씨, 평생 누나 그늘에서 살 거예요? 이제 독립할 기회잖아요. 며칠 고민한 끝에 지강호는 고성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알겠어요. 하겠어요. 고성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은호와 이지혁이 사실은 이복남매래. 정말? 어떻게 알았어? 지은호 동생이 직접 말했다고 하던데.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고 은호와 지혁은 충격에 빠졌어요. 선배, 이게 무슨... 은호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가까웠구나. 역시 뭔가 이상했어. 은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견딜 수 없었어요. 선배, 저 어떡하죠? 카페 매출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수상한 눈으로 보거나 아예 오지 않았거든요. 지역도 인테리어 일감을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소문 때문에 아무도 그들과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호는 문득 지강호가 생각났어요. 최근 동생의 행동이 수상했었거든요. 강호는 어디 있어요? 은호가 어머니 정순이에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와. 은호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지강호가 집에 나타났을 때 은호는 놀랐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비싼 옷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강호야, 그게 뭐야? 누나, 나 이제 돈 있어. 어떻게?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은호는 동생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심이 들었어요. 강호야, 혹시 너... 누나, 이제 나도 누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지강호의 말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누나, 이지혁 선배와는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 뭐라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창피하잖아. 은호는 동생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강호가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강호야, 설마 너가. 누나, 이제 현실을 인정해. 우리는 그런 집안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돼. 강호야. 은호가 동생을 추궁하려 했지만 지강호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다음 날, 은호는 지혁을 만나서 자신의 의심을 털어놨어요. 선배, 강호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갑자기 돈이 생겼고 저한테 선배와 그만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지혁은 지강호가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은호야, 우리 직접 확인해보자. 두 사람은 지강호를 찾아가서 추궁했어요. 강호야, 솔직히 말해. 고성이가 너한테 뭔가 시켰지? 지강호는 누나와 지혁의 추궁에 당황했지만 이미 돈을 받은 상황이라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누나,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뭐가? 누나가 항상 나보다 잘났으니까. 지강호가 폭발했어요. 누나는 예쁘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나는 뭐야? 은호는 동생의 자격지심이 이렇게까지 커져 있었다는 걸 깨닫고 충격을 받았어요. 강호야. 이제 나도 누나만큼 잘 살 수 있어. 1억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지강호의 고백에 지혁과 은호는 절망했어요. 고성희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문은 더욱 퍼졌고 은호와 지혁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배,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은호야.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요. 은호의 의지에 지혁도 용기를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증거를 찾는 거예요. 두 사람은 고성희와 지강호의 거래에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은호는 우연히 지강호의 통장 내역을 발견했어요. 1억 원. 정말이네. 고성희로부터 정확히 1억 원을 받은 흔적이 있었어요. 선배, 증거 찾았어요. 하지만 고성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이상철의 재취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상철이 지원하는 회사들에 모두 연락해서 채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상철은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자 절망했어요. 이상하네. 분명 관심 있다고 했는데. 김다정도 남편의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걱정이 많았어요. 고성희의 방해 공작은 이수빈에게까지 미쳤어요. 이수빈이 촬영하기로 한 광고들이 갑자기 취소되기 시작했거든요. 언니, 갑자기 왜 취소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수빈아. 위에서 갑자기. 이수빈은 연이은 일정 취소에 당황했어요.
이상철 가족에게 연달아 불행이 닥치자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어요. 그때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조옥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어머니. 김다정이 소리치며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간 조옥래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지났지만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안도했지만 수술비가 문제였어요. 수술비가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이상철 가족은 절망에 빠졌어요. 은호는 할머니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지역 선배,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해. 하지만 수술비가. 지역은 은호가 이미 지강호 문제로 많은 부담을 진 상황에서 또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어요. 은호야, 괜찮아. 우리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은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은호는 성재에게 연락했어요. 오빠, 저예요. 은호 씨, 할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성재도 이미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오빠,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수술비를 좀 도와주세요. 성재는 은호의 부탁에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요. 물론이죠. 얼마나 필요해요? 2천만 원. 알겠어요. 내일 바로 준비할게요. 은호는 성재의 즉답에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 큰 빚을 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성재가 수술비를 준비해 왔을 때 지역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성재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지역아, 우리 친구잖아. 그래도. 은호 씨도 마찬가지고. 성재의 말에 지역은 할 말을 잃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조옥래 할머니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은호는 성재에게 더 큰 빚을 진 상태가 됐어요. 지강호 문제로 350만 원, 할머니 수술비로 2천만 원. 총 2,350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성재는 은호와 단둘이 만나서 말했어요. 은호 씨, 이제 정말 결정해 주세요. 오빠, 저랑 사귀어 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성재의 간절한 고백에 은호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은 상황에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빠, 저는 은호 씨가 지혁이를 좋아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혁이가 은호 씨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저는 은호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데. 성재의 말에 은호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지혁이 나타났어요. 성재야, 그만해. 지혁아? 은호를 힘들게 하지 마. 내가 힘들게 해? 너는 뭘 해줬는데? 두 친구 사이에 격한 감정이 오갔어요. 성재야, 나도 은호를 좋아해. 지혁의 고백에 성재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미안해, 성재야.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지혁아, 너. 은호야, 나랑 같이 가자. 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으려던 순간 성재가 그를 막았어요. 안 돼. 두 남자가 격하게 대립하던 그때 고성희가 나타났어요. 성재야,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이지혁 씨, 우리 성재한테서 떨어져요. 고성희의 차가운 명령에 지혁은 분노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성재 마음 갖고 놀고 은호 씨까지 헷갈리게 만들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성재가 어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고성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지혁 씨, 은호 씨에게서 받은 돈부터 갚고 이야기하세요. 돈이요? 성재가 은호 씨한테 2,350만 원을 빌려줬어요. 갚을 수 있어요? 지혁은 그 거액에 충격을 받았어요. 은호가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걸 몰랐거든요. 은호야. 정말이야? 은호는 지혁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선배, 강호 문제랑 할머니 수술비. 지혁은 자신이 은호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현실에 좌절했어요. 은호야, 미안해. 선배,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은호한테 짐만 되고 있어. 지역의 자책에 은호는 마음이 아팠어요.
고성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이지혁 씨, 현실을 인정하세요. 은호 씨한테는 성재가 더 좋은 선택이에요. 그날 밤, 은호는 혼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마음은 지역을 향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성재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었거든요. 한편 지환과 영나의 관계도 시험대에 올랐어요. 지환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고성희의 견제는 계속됐어요. 지환 씨, 영나한테 너무 기대 갖지 마세요. 고성희는 지환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영나는 아직 어린애예요. 지금은 지환 씨가 신기하고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지환은 고성희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반박할 용기는 없었어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게 지환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고성희가 차갑게 말하고 사무실을 떠났어요. 지환은 혼자 남아서 복잡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자신이 영나와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나가 지환을 찾아왔어요. 지환 오빠, 어머니가 또 뭔가 말씀하셨죠? 영나 씨. 오빠, 어머니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오빠가 좋아요. 영나의 당당한 말에 지환은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영나 씨, 저 때문에 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닌가 걱정돼요. 오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성희의 방해는 더욱 심해졌어요. 고성희는 지환의 과거를 캐내기 시작했어요.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형 지역의 문제들까지. 지환 씨, 이런 문제 많은 집안과 우리 영나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고성희는 영나에게도 압박을 가했어요. 영나야, 지환 씨 형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 알아? 그게 지환 오빠와 무슨 상관이에요? 가족이 그런데 영향 안 받을 것 같아? 영나는 어머니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었어요. 한편 성재는 은호와 지역의 관계를 지켜보며 고민이 많았어요. 어머니의 압박과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성재는 회사에서 한소영이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마케팅팀 과장으로 성재와 비슷한 나이에 능력도 뛰어나고 성격도 좋았어요. 성재 씨,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세요? 소영이 성재의 사무실을 지나다가 말을 걸었어요. 네, 좀 그렇네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성재는 소영의 배려에 고마웠어요. 은호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소영이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거든요. 둘이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동안 성재는 소영에게 점점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소영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좋은 전시회가 있던데 같이 가볼까요? 소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좋아요. 성재와 소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은 곧 지환을 통해 지역에게도 전해졌어요. 형, 성재 형이 새로운 사람 만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지역은 성재가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소식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안심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지강호가 1억 원을 받고 퍼뜨린 소문 때문에 은호와 지역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카페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지역도 인테리어 일감을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은호야, 이렇게 계속되면. 선배, 포기하면 안 돼요. 은호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때 고성희가 은호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은호 씨, 마지막으로 제안할게요. 무슨 제안이세요? 성재와 사귀시면 모든 소문을 잠재워 드릴게요. 그리고 빚도 탕감해 드리고요. 하지만 거절하시면 더 큰 소문을 퍼뜨리겠어요. 고성희의 협박에 은호는 두려워졌어요. 무슨 소문이요? 은호 씨 어머니의 과거 말이에요. 은호는 고성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정순희 씨가 젊었을 때 이상철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퍼뜨릴 거예요. 그런 거짓말. 거짓말이어도 사람들이 믿으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고성희의 악랄한 계획에 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머니, 왜 이렇게까지? 은호 씨, 선택하세요. 성재를 택하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은호는 고성희의 최후 통첩에 절망했어요. 그날 밤 은호는 지역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선배, 저 어떡하죠? 지역은 고성희의 협박에 분노했어요. 은호야, 그런 사람한테 굴복하면 안 돼. 하지만 선배, 지금 상황에서는. 은호야, 나와 함께 다른 길을 찾아보자. 지역의 제안에 은호는 흔들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했어요. 고성희는 경고대로 더 악랄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정순이가 젊었을 때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대. 그래서 지은호가 그 남자 아들과 가까운 거구나. 새로운 소문이 퍼지자 정순이는 충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엄마. 은호가 소리치며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병원으로 실려간 정순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호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정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은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선배, 저는 성재 오빠와 사귈게요. 지역은 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은호야, 진심이야? 선배,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끝나요. 지역은 은호의 결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은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결정을 듣고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은호의 마음을 얻는 게 맞는 건지. 은호 씨, 정말이에요? 네, 오빠. 하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아니에요. 저도 오빠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은호의 말에 성재는 위안을 받으려 했지만 여전히 찜찜한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고성희는 계획이 성공한 것에 만족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역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거든요. 며칠 후 지역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어요. 겨우 구한 인테리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서 갑자기. 지역은 또다시 실업자가 됐어요. 이상철도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절망하고 있었어요. 고성희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상철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김다정도 남편의 좌절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수빈의 일도 계속 취소되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분명 잘 되고 있었는데. 이수빈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철 가족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자 조옥래 할머니와 김장수 할아버지도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조옥래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던 중 지환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회사에서 우연히 고성희의 전화를 엿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지역 취업을 계속 방해해. 완전히 망가뜨려야 해. 지환은 고성희가 형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상철 그 사람도 절대 취업 못하게 해. 고성희의 악랄한 계획을 알게 된 지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지환은 형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뭐라고? 지역은 고성희의 공작을 듣고 분노했어요. 형,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역은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이 고성희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닫고 치를 떨었어요. 그럼 은호는? 은호 누나도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은 바로 은호에게 달려갔어요. 은호야, 모든 게 고성희의 공작이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역이 지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하자 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받은 프로젝트도 응,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을 거야. 너를 성재한테 엮기 위한. 은호는 자신이 고성희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는 걸 깨닫고 분노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은호야, 우리 성재한테 진실을 말하자. 하지만 성재에게 진실을 말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악행을 폭로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의외의 사람이 도움의 손을 내밀었어요. 박영나였어요. 오빠, 어머니가 하신 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영나가 성재에게 찾아와서 고성희의 모든 계획을 폭로했어요. 영나야, 그게 정말이야? 네, 오빠. 어머니가 지은호 언니를 협박하고 이지혁 씨 가족을 괴롭히고 있어요.
성재는 어머니의 악행을 듣고 분노했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오빠를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전 이런 건 원하지 않아요. 영나의 말에 성재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밤 성재는 어머니와 직접 대면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고성이는 아들의 추궁에 당황했지만 곧 당당해졌어요. 그래, 했어. 너를 위해서. 어머니. 성재야, 이지혁 같은 놈이 너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은호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너만 손해야. 성재는 어머니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당장 모든 일을 중단하세요. 뭐? 이상철 아버지 취업 방해하는 것도, 이수빈 씨 일 취소시키는 것도 다 그만하세요. 고성이는 아들의 명령에 반발했어요. 성재야, 내가 뭘 알아서. 어머니, 더 이상은 안 돼요. 성재의 단호함에 고성이도 당황했어요. 다음 날, 성재는 은호를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은호 씨, 정말 죄송해요. 오빠, 어머니가 하신 일 제가 다 막을게요. 오빠,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 가족이 은호 씨 가족한테 이런 짓을 했는데. 성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은호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빠, 그런데 저는. 은호 씨, 저 알아요. 네. 은호 씨가 지혁이를 좋아한다는 거. 성재의 말에 은호는 놀랐어요. 오빠,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성재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친구로는 지낼 수 있죠? 물론이에요, 오빠. 성재와 은호의 관계가 정리되면서 이제 지혁과 은호는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고성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재가 배신했으니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고성이는 더 악랄한 계획을 세웠어요. 조폭들과 연결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상철 가족을 직접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철 씨 가족이죠? 집 앞에 나타난 험상궂은 남자들의 이상철 가족은 공포에 떨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사 가시면 돼요. 이사라니. 3일 안에 이 동네에서 사라지세요. 안 그러면 협박은 점점 심해졌어요. 김다정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조옥래 할머니와 김장수 할아버지는 스트레스로 몸이 안 좋아졌어요. 이상철은 분노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혁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지혁은 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고성희의 공작, 지강호의 배신, 그리고 현재의 위협까지. 이상철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어요. 그런 여자가 우리 가족을. 아버지,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요. 하지만 이상철은 고지식한 성격 때문에 쉽게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피해야 해. 그때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박진석이 고성희의 모든 행각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희야, 이게 뭐야? 박진석은 아내의 악행을 알고 분노했어요. 여보, 당장 모든 일을 중단해. 여보, 성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성재를 위한 거야? 박진석의 호통에 고성희도 위축됐어요. 여보, 하지만. 성희야, 내가 너무 과했어. 박진석은 즉시 이상철 가족에 대한 모든 방해 공작을 중단시켰어요. 이상철은 다시 취업 기회를 얻었고 이수빈의 일정도 복구됐어요. 지혁도 새로운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지강호가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은호와 지혁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겠어요. 카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은호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고성희라는 사람이 제 동생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은호가 지강호의 통장 내역을 보여주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1억 원. 정말 많은 돈이네. 그럼 이복남매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진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의 반응도 바뀌었어요. 아, 우리가 속았구나. 고성희라는 사람이 정말 나쁘네.
소문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자 지강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 강호야,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누나를 배신했어. 지강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은호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강호야,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됐어. 누나, 나 이 돈 다 돌려줄게. 그래, 그게 맞아. 지강호는 고성희에게 받은 1억 원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어요. 고성희는 지강호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지강호 씨, 계약 위반이에요.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잘못했어요. 고성희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자 박진석은 아내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성희야, 이제 정말 그만해. 더 이상 이런 일하면 우리도 끝이야. 고성희는 남편의 경고에 어쩔 수 없이 모든 활동을 중단했어요.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어요. 지혁과 은호는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게 됐고 둘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은호야, 나랑 사귀자. 네, 선배. 두 사람은 마침내 연인이 되었어요. 성재는 실연의 아픔이 있었지만 한소영과의 새로운 만남이 위로가 됐어요. 성재 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성재 씨가 좋은걸요. 소영의 말에 성재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환과 영나의 관계도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순조롭게 발전했어요. 박진석은 지환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고성희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영나야, 지환이 괜찮은 청년 같더라. 박진석이 딸에게 말했어요. 정말요, 아버지? 응, 성실하고 착해. 우리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강호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성장했어요. 누나, 나 정말 열심히 살게. 아르바이트도 구했어. 정말? 어디서? 카페에서. 정말 성실하게 할 거야. 은호는 동생의 변화에 기뻤어요. 이상철도 마침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고성희의 방해가 사라지자 기회가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다행이야. 이제 좀 안정될 것 같네. 김다정이 안심하며 말했어요. 이수빈도 취소됐던 일정들이 모두 복구되면서 다시 바빠졌어요. 몇 달 후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결혼 소식들이 이어졌어요. 먼저 은호와 지혁이 결혼을 발표했어요. 정말 축하해. 성재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성재야, 고마워. 지혁이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우리 우정은 변하지 않는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향한 복잡했던 감정들을 모두 정리하고 진정한 친구로 남기로 했어요. 지환과 영나도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지환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영나야. 아버지가 허락한다. 박진석의 승인에 영나는 기뻤어요. 고성희는 여전히 못마땅했지만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어요. 성재도 소영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성재 씨, 정말 행복해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소영 씨. 1년 후 새 커플의 결혼식이 차례로 열렸어요. 먼저 은호와 지혁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작은 규모였지만 두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재도 소영과 함께 참석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지혁아, 은호 씨, 축하해. 정말 행복하게 살아. 성재야, 고마워. 너도 소영 씨랑 행복해. 지환과 영나의 결혼식도 화려하게 열렸어요. 고성희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결혼식을 축복해줬어요. 성재와 소영의 결혼식에는 은호와 지혁, 지환과 영나가 모두 참석했어요. 세 커플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정말 안정된 것 같아. 이상철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요. 아이들이 모두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김다정도 동의했어요. 조옥래 할머니와 김장수 할아버지도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성희는 여전히 섭섭해했지만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정순이도 딸과 사위를 보며 행복해했어요. 은호야,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엄마, 고마워요. 지강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가족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만족해했어요. 누나, 정말 행복해 보여.
지강호가 은호에게 말했어요. 강호도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직은 혼자가 좋아. 일에 집중하고 싶거든. 지강호는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었고 누나에 대한 자격지심도 많이 사라졌어요. 이수빈도 유튜브 채널이 크게 성공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빠들, 저도 곧 결혼할 사람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빈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누구야? 지역이 궁금해했어요. 비밀이에요. 나중에 소개해 줄게요. 가족들은 수빈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몇 년이 흐른 후, 은호와 지역의 인테리어 사업은 크게 성공했어요.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했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았거든요. 성재도 소영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지환과 영란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조옥래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했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모든 사람들이 외쳤어요. 이렇게 오래 살아서 이런 날을 보다니. 정말 복받았어. 김장수 할아버지도 친구인 조옥래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우리 참 좋은 시절을 살고 있어. 이상철과 김다정은 자녀들이 모두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상철이 말했어요. 그래요. 애들이 다 잘 살고 있으니까. 김다정이 동의했어요. 박진석도 큰 가족이 된 것을 기뻐했어요.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됐네. 고성이는 과거의 일들을 반성하며 조용히 있었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성희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박진석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앞으로만 보자. 정순이도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은호야, 엄마가 보기에도 지혁 씨 정말 좋은 사람 같다. 엄마, 이제야 인정하세요? 그래, 엄마가 눈이 없었어. 지강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누나, 나도 좋은 사람 소개받았어. 정말? 누구야? 카페에서 같이 일하는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은호는 동생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에 기뻤어요. 강호야, 축하해.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포기하지 않고 믿어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화려한 날들은 모든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며 따뜻하게 마무리됐어요. 처음에는 복잡하게 얽혔던 인간관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결국 화려한 날들은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돈과 권력, 신분의 차이보다는 진심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고 진정한 우정이며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